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 동향 볼 거고요. 그 전에 간단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주요 키워드, 금리, 채권, 철강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투자자 동향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요. 맞아요.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워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 금리예요. 최근에 미국 금리 많이 오르죠. 그렇죠. 지금 한동안 이제 또 살짝 빠지던 금리가 좀 재차 또 올라가는 네. 모습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각종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워낙 또 탄탄하게 또 나오고 있고, 또 주요국 이제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정책 집행자들의 어떤 발언도 사실 뭐 느슨하진 않죠. 네, 지금 네, 뭐 미국뿐만 맞아요. 아니라 어떤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톤 좀 내뱉고 있고요. 지금 좀 역시나 또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금리 관련해서는 이제 강한 경제 지표 여전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환율이 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시장 기대감이랑 어떤 연준 위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책자들이랑 뭔가 약간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좀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모아지게 될지가 결국 향후 시장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채권인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하이힐드 책 직전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도 좀 자금 유출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역시나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그렇죠. 좀 채권 내에서는 가장 좀 위험한 자산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하이힐드에서 자금이 좀 빠르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직전주에 이제 그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유형별로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었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보면 이제 하이힐드채 카테고리 내에서도 한 34억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좀 살펴보면 이제 일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이 신임 일본은행 총재의 이제 정책 우려감에 10년물 금리가 재차 0.5%를 좀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철강입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튀르키예 지역의 강진으로 인해서 철강주는 오른다라는 이야기 이번 주에 또 계속했어요. 네, 사실 이 튀르키예라는 이 국가가 가지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네.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강 관련해서는 튀르키예의 어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철강 생산량이 이제 튀르키예 내에서 한 30% 정도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리하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역시나 또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지진 이후의 어떤 동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MSCI 월드 지수, 전 세계 지수 자체는 이제 뭐 좀 하락을 보였지만, 미국 철강이라든가 한국의 시장에 상장된 한국 철강, 그다음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비철금속 섹터 산업 모두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이제 미국 철강이 이제 3.2% 정도, 네. 그리고 한국이 6.5% 정도, 일본이 한 4.4%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이 튀르키예 지진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과 연관해서도 좀 상승을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공급 차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공급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이슈가 발생했고 또 수요는 또 늘어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보니 철강 관련돼 있는 ETF들의 움직임도 일단 위쪽으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흘러갔던 시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좀 볼게요.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ETF 순 매수하는 데 있어서의 특징적인 부분이랄까요? 동향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 제가 주간 단위로 이제 순매수 동향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네. 있는데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 역시나 또 화면 역시나 같이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좀 키워드 단위로 좀 꼽아보면 인버스 그리고 채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배당 이렇게 네.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 주간 단위로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들 좀 뭘 많이 샀나 좀 네.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산 게 인버스예요. 반도체 산업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지수의 둘 다 인버스네요. 마이너스 3대 네. ETF들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이외에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미국 국채 장기물, 그리고 넘어가서 보게 되면 IF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국채 중기물 네. ETF입니다. 또 금리가 또 단기간에 또 올라오다 보니까 역시나 또 이제 하락을
노리고 다시 상승을 반등을 노리고 좀 자금이 유입된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배당 관련해서는 이제 SCHD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배당 성장 ETF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뭐 어떤 인버스라든가 채권 위주로 좀 자금이 유입되는 가운데 배당에 대해서도 좀 순매수가 들어왔다 정도로 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미국 그리고 한국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내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 미국은 직전주에는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자금 유입으로 좀 전환을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35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을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 다시 이제 미국 국채 단기물에 34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단기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단기물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그래요. 편이고요. 네. 혹시나 혹시나 또 이제 좀 약간 위험자산 선호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또 유출을 보이는 그런 좀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분위기 안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했던 것들 키워드를 좀 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는 이제 튀르키예 그리고 신규 상장주 철강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리테일 정도까지 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상장된 튀르키예 ETF는 한 16% 정도 좀 상승을 보였어요. 네. 잠깐 이제 장이 이제 한 5일 정도 이제 정지를 했다가 다시 네. 개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왜 올랐나 좀 살펴보면 튀르키예 정부가 이제 국가기관이랑 이제 민간 연기금의 주식 비중을 10%에서 30% 늘려라라는 통보를 네. 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시장 상황이 일단 한번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반영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어떤 비중을 강제적으로 네. 수급을 유입을 하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는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혹은 주식형으로 넘어가 보면 뭐 철강이라든가 리테일 관련된 ETF들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을 좀 보죠. 하락했던 것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우선 뭐 BDI 운임지수라든가 혹은 이제 에너지 산업 관련된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천연가스가 굉장히 좀 계속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11% 정도 하락을 보였고 이거 외에 이제 BDI 운임지수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52주 고점 대비로는 거의 70% 넘게 좀 하락을 보인 상태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미국 에너지 탐사 생산, 네. 이제 어떤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에너지를 캐고 이제 생산하는 이쪽이 가장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네. 8%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예요. 자금 동향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우선 한국 시장 자금 유입은 좀 지속이 됐습니다. 다만 좀 규모는 축소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은 한 3,700억 정도 자금 유입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좀 굉장히 특이했던 자금 유입 동향은 채권 인버스에 좀 자금이 유입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채권 인버스요? 네, 거의 1,999억 원이 거의 2천억 가량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간에 또 채권들이 좀 올라왔다 보니까 또 반대를 노리고 또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키워드, 하락 키워드로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른 것들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들 좀 꼽아보면 이제 역시나 국내에서도 철강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였고요. 이외에도 이제 글로벌 지수 추종 중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들이 역시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이제 상승률 상위에 올랐던 것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ETF였어요. 한 7.7%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코스피 200 내에서 이 철강 관련된 산업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6.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도 바로 볼까요? 하락했던 것들은 어떤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락 키워드들, 뭐 국내 지수에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웹툰 드라마 테마 ETF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은행 ETF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제 원자재 내에서 이제 팔라듐 ETF가 가장 하락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웹툰 드라마가 6.3% 정도, 그다음에 은행 산업이 5%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끝을 낼까요? 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다시 높아진 긴축 긴장감으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 기간 어떤 시장에서는 이 금리가 떨어질 거다, 기준금리를 또 내릴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강력하게 좀 반영을 해서 1월, 2월 내에 계속 시장이 좀 올랐었는데 다시금 지표들이 워낙 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스파이 풍선으로부터 촉발된 어떤 지정학적 긴장감 역시도 좀 부정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이런 긴장감들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윤재웅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